자, 저도 이제 막힘을 계속 하여가 오긴 했지만, 이걸 새삼스럽게 관심 있게 안 봤네요. 지금 여기서 뭐가, 이게 점도 중요하지만, 점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네요. 잘 쓰일 것 같아요. 이 법선이라고 하는, 이 법하는 점을 그리는데, 여기 직선을 그리겠다라고 체크하면, 점을 그리자마자 그 점을 지나고 이 대상 공면에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면을 체크하고 제가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보시면 이 공면에 수직으로 만나는 내가 찍은 포인트를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클릭을 하고 또 한번 이제 공면을 클릭을 하면 이 공면을 클릭하면 그 클릭한 공면에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 공면을 지나는 수직으로 지나는 이렇게 법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 법선을 무한대로 연장하면 서로 만나요. 어디에서? 이 센터에서. 지금 얘네들을 키워볼까요? 얘를 100. 자, 100까지 키워볼게요. 자, 키우면 얘네들이 만난다는 거죠, 서로. 이 공면에 법하면서 이 센터점을 여기 공면을 법하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좋은 기능 같아요.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페이스 색깔을 좀 바꿀까? 서페이스 색깔이 똑같으니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이나믹 기능을 봤고요. 노드점. 자, 노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플라인의 어떤 생성하는 고유 속성을 뜻하는 어떤 점들이거든요. 스플라인이 반전해서 지우고 등각보기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리기에서 보시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동을 체크하시고 자, 임의의 포인트를 찍으면 이렇게 자유곡선. 자유곡선인데 일단은 굵기가 너무 가늘고요.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플라인을 생성을 했어요. 자, 생성을 했는데 얘를 그릴 때 제가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서 그려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플라인을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 점이 있어요. 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곡선이에요. 블렌드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곡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도 아니고 직선도 아닌 계속해서 R점이 바뀌는 거니까 부드럽게 연결된 선, 이거를 자유곡선,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스플라인을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사용되는 어떤 포인트를 수정하는 기능인데, 포인트 생성하는 기능인데 여기 노드점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스플라인을 찍으면 이렇게 포인트가 생겨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생기죠. 자, 이 점들은 뭐냐면 이 스플라인을 그릴 때 사용되었던 어떤 포인트들, 그거를 점으로 표시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방금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고 F4를 눌러보시면 이 고유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컨트롤점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컨트롤점이 노드점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체크하면 방금 우리가 찍었던 점이 있죠.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점들 있죠. 이 점들이 지금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되죠. 이거는 내가 얘를 클릭을 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얘를 수정하면 이 자유 곡선 내의 R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서 움직일게요. 움직이면 이렇게 스플라인 형태가 바뀌어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죠. 이게 컨트롤점이 원래 여기였었는데 여기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던 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스플라인은 내가 어떤 스케치를 하거나 할 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약간씩 이게 너무 이게 이렇게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뭘로? 이 노드점, 컨트롤점을 수정을 해서 컨트롤점을 점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할은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해서 그 도형을 일정한 개수로 분할해서 점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얘가 어디에 쓸까 할 수 있는데, 얘도 간혹 쓰여요. 만약에, 자, 이 스플라인이 있어요. 스플라인이 있는데, 이 스플라인을 일정한 개수로 자르고 싶어요. 일정한 개수로 해서 점을 생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점 분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해요. 자,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개수를 100개 하면 100개가 만들어져요. 100개 또는 50개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일정한 그 간격으로 드릴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얘를 이제 따내는데 드릴을 일정한 개수로 드릴 작업을 해가지고 뭐 따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도 쓸 수 있죠. 이거는 일정한 개수, 즉 끝과 끝에 점을 생성하고 그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생성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격이 이 정도의 간격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싶다. 즉 얘를 3으로 그리고 싶다. 딱 정해서 그러면 거리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5로 할까? 5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5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29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거리값으로 줬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생성된 부분은 거리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좀 크게 줘볼까? 얘를 50 50은 좀 너무 크고 10. 자, 그럼 10을 줬어요. 그러면 좀 차이가 보이죠? 20. 자, 20을 주니까 여기는 20이라는 간격이 나오죠. 여기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머지가 나오죠. 이 나머지가 나오는 형태는 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머지가 없이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끝점 표시라고 되어 있네요. 끝점 표시는 화면에 존재하는 대상 도형에 끝점을 표시해주는 기능인데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 또 직선을 그리기로 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여기 끝점을 찍는다는 것이 잘못해서 약간 어긋나게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거든요. 줄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Shift 버튼 누르고 뭐 얘를 찍는다든지 했을 때 이게 체인으로 잡혀야 되는데 체인으로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얘는 왜 안 잡히지? Shift 버튼 누르고 선택하면 여기서 분할되는 위치가 있어서 그런구나.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체인 안 잡히죠. 자, 간혹 가다가 체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끝점이 눈으로 봤을 때는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미세하게 어긋나 있을 경우가 있어요. 약간 어긋나게 제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그 트림 기능에서 여기다가 0.1만큼 확장하겠다 해놓고 얘를 찍어볼게요. 0.1만큼 어긋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0.1만큼 어긋나게 해서 해놓은 다음에 Shift 버튼 누르고 얘를 찍어볼게요. 클릭하면 이게 잡혀야 되잖아요.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이게 딱 봤을 때는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세하게 어긋나 있을 수가 있다. 자, 이럴 때요 얘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지금 화면에서 그 현재 요소 개수를 볼 수 있거든요. 요소 개수 클릭하면 직선이 4개라고 떠요. 하나, 둘, 셋, 4개 맞죠? 4개라고 떴는데 여기에다가 그리기에서 끝점 위치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점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점이 지금 몇 개일까요? 4개일까요? 근데 화면에서 요소개수 보잖아요? 점이 4개가 아니에요. 왜? 아까 어긋난 것도 있다고 그랬죠? 0.1만큼 어긋나게 그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점이 4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체인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예전에는 체인을 안 걸릴 경우에 왜 안 걸리는지, 끝점이 어긋난 부분이 어딘지 이거 파악할 때 쓰기도 했어요. 얘 같은 경우 F1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긋나 있죠. 지금 선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해보면 어긋나 있죠. 체크해 볼 수 있죠. 체인이 안 잡히는 부위를 찾고자 할 때 쓰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긋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은 트림으로 해서 정확히 끝점이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끝점에다가 직선이 됐든 뭐 스플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끝에다가 점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그게 끝점 그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작은 원호. 이 기능은 원들을 좀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화면에다가 제가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 그리기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직경값 또는 반경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직경값 입력할 수 있는 데다가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얘 옆에 있는 그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게 빨간 색깔로 바뀌면서 고정이 돼요. 고정. 그래서 클릭하면 그 10이라고 하는 크기로 계속 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고정을 풀어놓으면 한번 클릭하면 계속해서 이제 치수값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8로 해놓고 고정을 시키고 그려볼게요. 8짜리를 그렸고 다시 얘를 6으로 해놓고 다시 그려볼게요. 6짜리가 그려지고요. 얘를 12로 해놓고 그려보겠습니다. 12로 그려지죠. 14로 해놓고 그려보면 14로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이제 도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도형에서 나는 특정한 어떤 크기값, 가령 이제 8파이보다 8파이 이하, 8파이도 포함해서 8파이 이하의 원들의 센터에다가 점을 생성하겠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그리기 점에서 작은 원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작은 원호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지금 반경값을 넣네요. 그러면 8파이니까 4를 입력하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현재 선택된 것 중에서 반경이 4인 8파이 이하인 것에다가 점을 생성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F4 눌러볼까요? 얼마인지. 지금 얘가 6이네요 8짜리인데 안 그렸나? 얘는 얼마? 얘 8이네요 8짜리도 있고 6짜리도 있죠. 8보다 작은 것들에 지금 점을 생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기능이에요. 가령 이제 선별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할 때 쓰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점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이 전체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원의 파이 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기타 값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지름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한다라고 한다면은 8파이짜리보다 작은 거 이게 되겠죠. 같거나 작은 원들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Alt 2를 하면 이것만 보이죠. Alt 2 히든 기능이죠. 지금 8보다 작은 원들만 화면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경로 생성할 때 얘를 원을 선택하면 바로 이 원의 센터에다가 드릴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